결과, 그냥 수치 나열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나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수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흐름으로 제시되느냐거든요. 결과 작성에서 흔하게 생기는 문제는 자료는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결국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요? 라는 질문을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통계 보여주는 걸 넘어서 핵심이 살아있는 결과 쓰기 전략을 공유해 볼게요. 사회과학 쪽은 SPSS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차 분석이나 회귀 분석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원생들 논문 보면 결과 파트에 표의, 빈도 분석, 표의, 교차 분석 이런 식으로 그냥 표가 주르륵 나열돼 있어요. 설명은 거의 없거나 단순한 해석만 붙여놓죠. 예를 들어 남성보다 여성이 만족도가 높았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표가 여기에 있고 이 결과가 연구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계 결과를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자연과학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랑 수치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그러다 보면 도표만 10개, 15개씩 들어가고 결과 내용이 산으로 가요. 지도 교수님도 중요한 결과만 남기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럴 땐 실험 목적과 연구 가설을 기준으로 어떤 결과가 핵심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야 독자도 헷갈리지 않아요. 보건 분야는 보통 대상자 수가 크고 통계량도 많아서 결과 정리가 더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대상자 특성을 표로 정리하고 그 다음 중재 전후 차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순서가 꼬이거나 결과가 중복되기도 해요. 또 한 가지, P값에만 너무 집착해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만 반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유의성의 의미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어떤 실무적 함의가 있나요? 까지 생각하면서 결과를 작성해야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예술이나 체육 계열은 실기나 질적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수치를 나열하기보단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해석이 주관적인 감상이 되어버리면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가 되죠. 예를 들어 미술 치료의 효과를 측정했다면 실험 전후의 변화나 피험자의 반응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잘 보여줘야 해요. 질적 분석 결과도 그냥 인터뷰 인용만 쭉 나열하면 안 되고 코드화된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정리해줘야 설득력이 생겨요. 자, 그럼 어떻게 써야 제대로 된 결과가 될까요? 첫 번째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구조를 짜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싶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결과거든요. 예를 들어 질문이 3개였다면 결과도 3파트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질문 1에 대한 결과, 질문 2에 대한 결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먼저 만들고 수치를 넣으면 흐름이 생겨요. 두 번째는 표와 텍스트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표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라는 식의 간단한 설명만 붙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수치들이 왜 중요한지,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까지는 적어줘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수치를 다 보여주기보다 이 수치 하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걸 중심으로 선택해야 해요. 세 번째는 결과와 논의와의 연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논의는 다음 장이라 결과는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연결돼 있어야 해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최소한의 암시를 해줘야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마지막은 그림과 표의 시각화 전략이에요. 표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제목은 핵심 문장형으로, 그림은 비교가 가능하게 넣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그림 1, 중재 전후 변화 비교 같은 제목을 달면 보는 사람도 바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결과 작성은 마치 요리를 완성하는 느낌이에요. 재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플레이팅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냥 무작정 통계 프로그램 돌려서 나온 결과를 다 보여주는 건 오히려 핵심을 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핵심은 뭘까? 그걸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잘 정리돼도 논문이 절반은 완성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번 영상의 핵심은 간단해요. 결과는 수치보다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논문의 중심 질문에 맞춰서 결과를 구조화하고 독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논문을 만드는 첫걸음이거든요. 결과 작성이 잘 되면요, 그 자체로 설득력이 생겨요. 논문 전체의 분위기도 바뀌고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 구조 잘 짰네라는 인상을 받아요. 논문에서 가장 객관적인 파트가 결과잖아요. 이 파트를 잘 해내는 건 결국 내 논문이 가진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무작정 엑셀 붙들고 표만 만들기보다 어떤 결과를 왜 보여줘야 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결과 정리를 잘 끝냈다면 이제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소제목 구성으로 넘어가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논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구조가 없어서예요. 그런데 소제목만 잘 달아놔도 논문이 훨씬 읽기 쉬워지고 쓰기도 쉬워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번호화된 소제목 전략부터 실험 항목 정리, 결과, 해석을 위한 표현까지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